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월 17일 아침 방송도 오늘 즐겁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어제 정말 정말 잠을 정말 푹 잤습니다. 그래서 정신도 상당히 맑아진 것 같고요. 피로도 좀 해소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좋은 글은 아름다움. 모든 것은 제각기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나 모든 이가 그것을 볼 수는 없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오늘 방송할 주제는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이야기 드렸던 2022년 주택시장 전망,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일단 이야기했던 그 핵심 보도자료를 먼저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시간에는 2022년 주택시장 동향 및 진단을 갖다가 이제 해드리는데, 그 전에 2021년 주택시장 진단을 먼저 하고요. 그래도 2021년 어떻게 주사년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드리고요. 2022년 주택시장 전망, 매매, 전월시 시장, 그 다음에 주택가격 전망, 마지막으로 주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끝으로 감사스마일 생각을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조금 크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 얼굴이 나오게 되면 조금 보는데 불편하니까 저는 말미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택시장을 이제 주사년에서 진단을 했는데, 지난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동산 시장에 가장 주택가격이 사상 최대로 급상승한 해고요. 공급 부족과 급격한 가구 증가로 인해 가지고 수급 불균형, 그리고 시장 불안 심리 확산에 따른 추격 매수, 전세 시장 불안 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쯤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규제해서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주춤하게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공급 확대로 이제 주택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이제 적극 추진 중에 있으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 택지 개발 등 공급에 최소한 2, 3년이 소요되는 등 수요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현재까지 시장 영향에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2023년 말 이후에 3기 신도시가 이제 이게 본격 분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즉 다시 말해서 본청약이 들어간다는 거죠. 본청약이 들어가게 되면 수급 문제는 다소 안정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데, 2023년 말이라고 하면 이제 내년 말이거든요. 근데 2023년 말에 본청약 하기가 저는 현실적으로 창능은 2025년에 본청약을 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공급이 상당히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주요 부동산 정책과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시면 정말 2021년도가 정말 많이 상승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가 정말 지금 보시게 되면 18년도 초까지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상승했다고 했는데, 정말 많이 상승했던 매매 가격들이 보이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특히 수도권은 작년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이 표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 이 자료인데 주택산업연구원 자료로 해서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갖다 드리냐면, 주택산업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 2019년, 2020년, 2021년 주택시장 전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보시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만약에 이대로 과연 진행이 되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스스로가 판단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 제 방송을 들으시고 꼭 주사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2022년 주택시장 전망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매매시장, 이제 거시경제 이런 부분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2022년에 작년에 비해 가지고 3.0%로 경제 성장률을 했는데, 저희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가지고 정책 전환과 민간 소비 회복, 그리고 수출 호조라든지 설비 투자 확대 등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이어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이 최근 빠른 물가 상승과 경기 회복을 해서 작년 3월부터 이제 테이퍼링을 갖다 지금 한다고 하는데,
금리를 뭐 지금 현재도 지금 뭐 지난주에 올려가지고 기준금리가 1.25가 돼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올 하반기, 올 전반기라든지 하반기에 충분히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뭐 2%가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1%대에서 올해는 진행될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오미크론 코로나19 때문에 각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다른 또 계획들을 발표를 할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한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주산연에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지금 표로 보시게 되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주택정책 방향은 내년에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가지고 주택정책이 이제 시장 주도에서 공공 주도로 한 축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 측면에서 단기간에 큰 변동을 가져오기 어렵겠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세제와 공급 정책 방향에 따라 가지고 변동폭이 커질 수 있어서 현 시점에서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제가 여당이 뭐 정권을 잡든지 야당이 정권을 잡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이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했었던 주택 정책 방향을 반대로만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좋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주요 부동산 뭐 대선 캠프에서 여당 부동산 공약이라든지 야당 부동산 공약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오늘 이야기 안 드리고요. 다음번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공급 차원에서 수급 지수를 활용한 수요 및 공급 진단을 갖다 지금 보고 있는데, 수급 지수가 정말 제가 판단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의 수요와 공급의 기준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이 수급 지수가 주사년이 이제 지표를 신설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수급 지수를 갖다가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앞으로 이제 주택이 부족하다, 주택이 뭐 초과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공급 부족 지역은 서울과 경기, 대전, 울산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공급 초과 지역은 대구라든지 인천이 지금 공급 초과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십시오. 네. 지역별로 수급지수 같은 경우에 2017년부터 2022년 이 자료를 갖다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서울이다 라고 하시면 판단하시고, 인천이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수급지수가 많이 부족하다, 아직까지도.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6대 광역시만 나왔는데, 저는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도 이제 특례시가 됐고, 수원시라든지 고양시라든지 용인시라든지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이런 6대 광역시 플러스 포함해가지고 이제 지방으로 포함을 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이제 포함하지 않으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갖습니다. 주택 거래는 과거 거래 추이를 보게 되면 2022년도에는 이제 95만 건 정도의 거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2021년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는 전기 대비 뭐 한 10% 정도 감소했고요. 하반기에는 평균 8에서 9만 건의 매매 거래가 예상됐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주택 거래가 지금 2022년도 전반기, 특히 1월부터 3월까지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3월 이후에 많은 주택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음번에 이 주택거래 관련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또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지금 주택거래 관련해가지고는 과거 거래 추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주산연에서 이제 한 100만 건 정도 거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주택거래가 좀 많이 활발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저는 예상을 갖습니다. 뭐 양도세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자산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새로운 정부에서 아무튼 뭐 조정을 저는 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기간에 이제 뭐 단기간에 이게 주택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그리고 이제 주산연에서도 향후 2, 3년간에는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세가 전망됩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지금 일부 떨어져 있고, 또 1주택자분들이 고민을 또 많이 하고 있고, 또 연거를 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충분히 1주택자가 이걸 갖다 매도해가지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도, 전세자금 대출도 또 인상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시장 분위기가 전세가 아닌 반전세 및 월세 시장으로 좀 변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내 집 한 채가 뭐 지금 현재 뭐 약간 좀 하향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을 하지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주택자의 매물이 이제 3월 이후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유세 때문에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똘똘한 한두 채는 가져갈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의 물건들이 먼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다주택자 매물들도 그렇게 시장에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주택자에서 2주택으로 갈아타시는 그런 분들이 20평대, 30평대로 아니면 40평대, 30평대로 이렇게 스몰로 이제 갈 수 있는 분들이 앞으로 시장에 많이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앞으로 1주택자가 갈아타게 하는 이런 시장이 앞으로 전개가 될 것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3월 이후에 그런 시장이 앞으로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HP 필터를 이용해가지고 단기 전망 결과를 갖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2019년 11월 상승 전환해가지고 현재까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올해 2월 같은 경우에서 이제 2021년 2월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로는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2022년 1월 분위기는 조금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약세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급하신 매물들이라든지 또 다주택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택 때문에 이렇게 또 급한 매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이 나왔을 때 이게 저 전체적인 또 시장의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일단 2월까지는 이런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것 같고요. 3월 이후에 대선 결과 이후에 따라 가지고 많은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일단은 HP 필터로 본 순환주택의 가격이 순환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전국적으로 이제 다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올랐다가 이렇게 또 약간 또 조정됐다가 또 올랐다가 이렇게 약간 또 조정되는 시기가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를 갖다 바라는데 집을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전월세 시장은 수급지수를 활용해가지고 수요 공급 진단을 해본 결과 일단 전월세 시장은 앞으로 공급이 많이 부족하고 이제 이런 공급이 부족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전월세 가격은 상승할 것 같다라는 이런 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요. 특히 이제 임대 3법 때문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번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정부에서 또 어떠한 대책을 또 마련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말씀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년에서 이제 주택 가격을 갖다가 분석을 해봤는데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19년 9월 저점을 찍었고요. 이제 완만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2020년 하반기부터 이제 주택 가격, 특히 전세 가격이 많이 확대 상승이 됐고요. 작년 9월 현재 역대 최고점 수준의 이제 순환 변동값을 기록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가장 관심이 이제 많으실 주제인데 2022년의 주택 가격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전국적으로 매매 가격은 2.5%, 전세 가격은 3.5%가 상승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했는데 특히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금리 등의 경제 변수라든지 수급 지수를 고려해가지고 전망 모형을 통해가지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도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2% 이상 저는 전국적인 그런 추세를 갖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매매 가격 2.5%인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5% 이상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 이상 정도는 상승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죄송하지만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주택 가격 전망을 했는데 주택과 아파트가 나뉘어져 있어요. 이 표를 보시게 되면
매매 전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2.5%를 갖다 예상을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2021년 말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5%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10%가 넘었다는 건 엄청나게 많이 상승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주택하고 아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8%,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정말 19.4% 정도로 정말 역대급으로 상승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2.5%, 그 다음에 아파트는 3.5%입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 주택만 있는 게, 그러니까 주택시장에 주택과 아파트와 그리고 단독주택 그리고 빌라 다세대 다가구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정말로 이제 아파트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의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특히 작년 2021년도에는 정말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했던 부분이 2022년도에 좀 떨어져 주면 좋을 텐데 하락하지는 저는 그렇게까지 뭐 급한 매물들이 한두 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두 건 때문에 아니면 뭐 10건 미만에 있는 이런 주택 때문에 하락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3월 이후가 되면 다시 저는 우상향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주택가격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지수를 활용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연구원의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국감정원의 그런 주택가격의 그 전망 그 지수가 좀 잘못되어 있다라고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1월에서 10월까지가 8.9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연간이 10.5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에서는 아무래도 현 문재인 정권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 있게 소신껏 이야기를 못 하고 있고요. 뭐 KB라든지 기타 다른 또 연구기관에서 이야기 드렸던 그런 가격들 올라간 폭을 보게 되면 정말 10% 이상 충분히 올랐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히 주택가격 중에서 빌라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아파트 가격은 정말 많이 올랐다는 것들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부동산 정책이 부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가격 규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020년부터 7월 전월세 상한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갖다가 했었고요. 규제지역 지정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021년 8월 기준으로 거의 대한민국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취득세 부분도 현 정부 이전에는 1%였는데 지금은 뭐 2주택부터는 8%, 3주택은 뭐 12% 이렇게 지금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도 이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 부분,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 부분 세 가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음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면 분명히 저는 조정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조정이 돼야지만 부동산 주택시장이 안정이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도 개인과 주택분이 되어 있는데 현 정부 이전과 그 다음에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는 표를 보시면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전부 다 좀 중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도 뭐 현 정부 이전에는 또 이렇게 많은 뭐 혜택이 있었는데 현행 1세대 1주택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합하여 적용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록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지 않냐면 어차피 이 사실들은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다행스럽게 하신 분들은 제 방송을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겠지만 아직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집값이 떨어지기를 갖다 원하지만 집값이 그렇게 떨어질 그런 최근에 앞으로 2, 3년간은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무주택자분들은 정말 종잣돈 있으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꼭 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작년 연말부터 이 대출 규제 강화 때문에 또 LTV라든지 DTI도 조정됐지만 다들 알고 계시는 DSR 규제 때문에 최근에 또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참고하셔가지고 또 대출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 내 집 마련을 꼭 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하게 드리고요. 공급 계획은 공급 부지 확보 물량에서 2021년부터 2025년에 이제 추계치를 총괄했던 이런 자료를 갖다 보시면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리고 역대 정부별로 연평균 택지 지정과 택지 공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부동산 관련 정책 해가지고 2017년도부터 보시는 것처럼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저는 뭐 잘하려고 했겠지만 많은 분들을 좀 가슴 아프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는 정말 반면교사, 그러니까 이것들을 놓고 정확하게 분석과 또 새로운 동일한 실패를 거듭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릴 주제는 다 이야기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스마일 생각을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이제 물 한 잔만 마시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1주택자들도 계시고 다주택자분들도 계시고 그다음 무주택자분들도 계신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 방송을 자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주택자분들은 뭐 주택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물론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있겠지만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무주택자분들은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전세 가격이라든지 월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정말 심각하게 이제 피부에 와닿는 거거든요. 의식주 중에서 먹는 거라든지 입는 거는 뭐 줄일 수가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르게 또 하면 되는데 이 주거 부분은 국가 정부에서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이제 집을 갖다가 준다고 하면 뭐 다행스럽지만 무상으로 주는 기간도 제가 보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상으로 받는 거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무상으로 정부에서 집을 준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내 집 마련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애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날들이,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납니다. 늘어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60, 70에 돌아가지 않고 80, 저희 아마 세대는 한 100살까지 아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요양원을 가지 않는 이상은 내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집이,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이 내 집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 작은 내 집, 뭐 정말 방 한 칸, 방 두 칸이라도 작은 내 집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젊은 사람들이 20, 30대가 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부동산 공부라든지 또 뭐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공중파 방송밖에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공중파 방송에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다 믿거든요.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다 똑똑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정말 연끌로 해가지고 정말 대출 이자라든지 원금을 갖다가 상환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지만 않은 이상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내 집 마련을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다.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 물론 그 말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만약에 집값이 10년 전의 집값이랑 지금의 집값이 같다고 하면 아무도 안 사겠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년 전에 지었던 그 원가라든지 지금의 그 건축의 원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지금 우리의 그런 물가라든지 그 다음에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될 수밖에 없고요. 얼마 전에 그 광주의 그런 뭐 아파트 아이파크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의 그런 또 불편한 또 현실이 또 이렇게 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회사에서는 이익을 남겨야지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서 이렇게 또 안전을 갖다가 등한시하는 또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들이 들고 착잡한데 제가 부동산 아침마다 이 방송을 갖다 하는 이유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무주택자분들이 정말 생각을 좀 전환해서 어떻게 해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다 보니까 2022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
1주택자분들이라든지 다주택자분들은 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무주택자분들은 꼭 2022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현재 주택가격이 비싸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내 수준에 맞게 내 능력에 맞게 아파트가 안 된다고 하면 아파텔 뭐 투룸이든 뭐 쓰리룸이든 아파텔로 가시고요. 또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신축 아파트가 더 좋고 뭐 도심의 역세권 아파트가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비역세권이어도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내 집을 마련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뭐 3년, 5년, 10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갈아타기도 하시고 또 말 그대로 이걸 또 매도하시고 또 다른 또 상급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주택 마련이 그 하나의 또 나의 그 삶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약간 정리가 좀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드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2022년 주택시장 전망 주택산업연구원 주산연에서 이야기했던 이 자료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본인들도 한번 이 주택시장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보시고요. 끝으로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 하시는 그런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주택자분들은 또 다주택자 매물을 갖다 언제 시장에 내놓을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언제 지금 바로 지금 내가 여건이 된다고 하면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길었는데, 오늘 하루 또 이번 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도 건강하시고요.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